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후장 들어가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또 회복하나 싶었던 우리 시장 지금 다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500개 정도의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250여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상승하는 테마를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시장이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 연휴 끝나자마자 충격 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면 오늘 시장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대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마감 때까지 또 마감이 끝난 이후에도 대응 전략 잘 챙겨가셔서 앞으로는 좀 안전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방송 보시고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 오늘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소통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전문위원의 도전 백전백승 시간인데요. 매일 한 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5%의 수익 챙겨가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승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상승 종목의 개수가 너무 적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저희 이렇게 방송 회의할 때도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질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네. 방송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될지 점검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하락장이 시작이 아니냐. 요즘 대외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전력난, 에너지난 하면서 이제 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리스크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코로나19 하락장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락장의 시작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하락장인가 너무 무섭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한 다음에 정말 네. 나쁜 말 두 마디 정도 이렇게 나올 정도의 하락이 하락장이지 지금은 사실상 코스피 일봉을 좀 차트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한 이 정도 조정, 한 25% 조정 받나요, 지금? 피보나치 한 2, 36 정도, 2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정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아직은 상승 파동이 아니고 아직은 하락 파동의 시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코스피 고점 갱신의 가능성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상승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이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파동이 절단나지 않았고요. 오늘이랑 내일 정도 오늘 장 마감이랑 내일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내일 장 마감까지가 제일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날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아슬아슬한 때까지는 왔다. 지수가 아슬아슬한 때까지는 왔고 한 2,900 지금 한 47 정도인가요? 여기가 좀 일차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입니다. 오늘은 좀 지켜주는 모습인데 마감이 중요해요. 마감이 지금 현재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2.05%로 나오죠. 이게 오늘 한 마이너스 1.8%, 7% 정도까지 마감을 하고 내일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은 좀 이제 그 다음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코스피 고점 갱신 가능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을 못할 수도 있죠. 3,300에서 3,200 한 70부근까지 상승했다 막힐 가능성도 여전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이 하락을 막는데 어느 정도 쓰여졌기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 쓰여졌기 때문에 갱신을 할 거다. 그때는 거의 확신을 찬 듯 말했지만 지금은 조금 그 확률이 줄어들었다 정도지 코스피가 고점 갱신을 못할 것 같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 장이 한 30분 조금 더 남았는데 마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감을 보고 내일 움직임까지 보고 나서 큰 움직임을 예상해 봐야 될 것 같고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 있어 보여요. 오늘 마감이 좀 안 좋고 내일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한 번 정도 더 밀릴 것 같은데 그거는 오늘 마감을 보고 좀 대응을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3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딱 이대로 끝이다, 더 내릴 것 같다, 여기서 반등이 무조건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종목을 공개해 주시는데 또 그런 종목이 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더 믿고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 마감 이막 60분의 승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도전 백전백승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에 대한 테마 알아본 뒤에 그다음에 도전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계속 방송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도전 종목 공개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테마 두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머크 관련주 테마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머크 제약사와 관련된 테마가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유난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에너지주들의 강세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천연가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먼저 머크 관련주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계속 고해야 될지 아니면 스톱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머크가 코로나 치료제 중에 하나죠. 네. 코로나 치료제 테마를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가지고 와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는 고다, 관련 테마는 고지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감기에 치료약이 있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잖아요. 감기 치료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이지 감기를 완전히 낫게 완치하는 해주는 건 그런 건 없다라는 없는 얘기 약인데 들어봤어요. 정확히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하는 완치약은 없어요. 단순히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이지 그냥 하나의 가짜 테마입니다. 실체가 없는 테마지만 물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누가 먼저 만드냐 정도는 뭐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사실 뭐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코로나19 테마가 코로나19가 뭐 감기랑 별반 다름이 없더라도 이게 하나의 세계적인 이슈로 이제 불거졌고 하나의 테마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치료제 역시도 하나의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제 테마를 누가 미느냐? 정부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중에 어떤 치료제를 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기사를 보면은 이제 머크에서 만든 치료제에 조금 힘을 싣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HK인후엔이 오늘 대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HK인후엔이 오늘 좀 대표적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찾아봤을 때는 녹십자 형제들도 올랐다가 장중에 좀 내려간 네.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14%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 이 녹십자 관련주들도 이 녹십자 형제들 있죠.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이 있는데 관련주로 머크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녹십자도 엮여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대로 끝이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막 거래량이 이대로 완전히 끝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꺾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녹십자 관련주들도 녹십자 형제들도 머크 관련주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HK인후엔이 오늘 모든 수급을 다 가져갔죠. 머크 관련주로 HK인후엔이 대표적으로 수급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HK인후엔을 좀 지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머크 관련주가 계속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딱 봐도 저항선이 여기저기 있죠. 한 68,000원 오늘 막힌 부분이 좀 저항선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시초가죠. 이제 처음 상장한 날 시초가인 68,100원이 조금 강한 저항대다. 차트로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뚫지 못했지만 오늘 좀 큰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도 좀 큰 거래량이 터져 주었죠. 그날보다는 좀 많이 터졌는데 이대로 밀릴 것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대로 밀릴 것 같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갭이 뜬 자리를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이 갭을 매워주로 내려온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갭을 메웠을 때 매수를 접근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갭이라는 게 꼭 당장 메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머크 관련주가 힘을 받아가지고요. 68,100원을 내일 다음 거래일 날 갭으로 뛰어서 돌파할 수 있어요. 갭으로 뛰어서 돌파한 다음에 여기 68,1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한 67,000원 정도까지는 지켜주면서 이 자리를 지킨다 하면은
갭을 메우지 않고 바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K 이노에는 머크 관련주의 대장으로서 현재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없고 뭐 녹십자도 다 죽어가는 마당에 현재 대장이고 거의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갭을 메우는 데까지 조정이 온다면 매수 접근하고 68,100원을 돌파한 다음에 6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 계속해서 좀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보고 매수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게 먹는 치료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워낙 변동이 심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게 임상 효과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건데 사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나오도 백신을 또 맞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임상 효과에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경험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저는 코로나19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허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이게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치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네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나서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백신 관련돼 가지고 뭐 부작용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럽의 EMA 같은 경우도 이제 부작용의 점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네네. 있었는데도 백신 관련주는 계속 가죠. 이미 하나의 세계의 테마로서 자리 잡았고 각국의 정부들이 계속해서 테마로 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백신이나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 관련주들이 임상에 좀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긴급 임상을 통해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들이 특히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치료제 중에는 그러면 어떤 치료제를 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회의론자이신가요? 회의론자라기보다는 네네. 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좀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근본적인 그 개념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가 많을 것 같아요. 저랑 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그러면 잘못되면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 현실적인 것보다는 나라에서 어떻게 밀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크 관련주는 일단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에서도 이 코난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너무 재미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머크 관련주는 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연가스 테마 살펴볼 텐데요. 앞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다뤘었어요. 네. 위원님이 고 하실지 스톱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고 할까요? 스톱 할까요? 천연가스 테마는 지금은 스톱입니다. 지금 스톱인가요? 네, 잠깐 스톱입니다. 뭔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 왜 스톱일까요? 일단은 이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공급난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네네네. 이건 역시도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핑계를 대면서 천연가스 공급을 유럽에 하지 않았고 네. 그걸 떠나서 애초에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지나치고 빠르게 좀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뭐 유럽이랑 중국이랑 다들 이제 좀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현재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뭐 화력 발전이나 뭐 원자력 발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저 화력 발전을 늘리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는 뭐 이제 굉장히 좀 젊은 층들이 유럽의 젊은 층들의 해외의 젊은 층들이 우리의 미래를 팔아먹는 거냐, 우리 미래 팔아서 지금 문제를 좀 단기적으로 해결하게 할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미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로 이미 공론화가 되어버렸죠. 네. 그렇다면은 정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죠. 사실상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원래 쓰던 에너지를 원래대로 조금 더 많이 쓰면 금방 해결이 될 문제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유럽에 천연가스를 제대로 공급해주면 금방 풀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제가 뭐 각국의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게 공론화되었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번 각국의 정상들이 이제 화합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은 네. 한 번 정도 강하게 내릴 확률이 있어요. 천연가스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한 만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정말 빠르게 내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접근은 조금 위험하다. 아래서부터 이거를 끌고 온 게 아니라면 아니면은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이 천연가스 관련
테마 자체가 전부 다 위험하다.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아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머크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천연가스 테마도 뭔가 이 정치적인 내용 안에 다 종목들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외교 관계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스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에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재원 전문가님 석탄 관련주는요 들썩들썩 거리는데 앞으로 계속 가져가 봐도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석탄 관련주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화력이죠. 석탄이 결국 화력 에너지인데 화력 발전인데 이 화력 발전을 쉽게 못 늘립니다. 쉽게 늘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대기 오염이다, 뭐 환경 오염이다 이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원자력이나 뭐 천연가스, 뭐 석탄 사용량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석탄 사용량이나 천연가스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에너지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눌립니다. 이게 천연가스가 결과적으로 눌리면서 에너지 공급난이 해결이 되면은 천연가스로 해결이 된다면은 굳이 석탄 비중을 늘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은. 알겠습니다. 계속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 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나 석탄 관련주를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천연가스 관련주가. 천연가스 오늘 올라온 관련주 게- 오늘 지금 한 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네. 자, 천연가스 관련주 찾아주시고요. 네, 지금 저도 지금 찾아보고 갑자기 있습니다. 물어보셔가지고 당황을 네, 찾아봐야 될것 했습니다. 같은데. 오늘 일단은 뭐 대성산업 있고요. 네.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서울가스, 대성산업. 네. 차트로는 나쁘지 않아요. 차트로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 뭐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게 가스 때문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값이 오른 거기 때문에 차트는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가스 가격이 결국에 눌려지면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좀 이 가격, 해외 가격, 이 에너지 가격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더 보면은 대성에너지를 좀 대표적으로 들어볼게요.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성에너지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제가 항상 고점 시그널로 얘기하는 게 고점에서의 거래량,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터지면 그만큼 매도세가 많다는 거다. 그만큼 이 자리에서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래량이 생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전 거래일보다 많이 터졌지만 상승 전환을 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안 좋은 모습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차트가 의미가 없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여기서 잡히지 않고 더 심해지면, 더 올라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 거래량 그냥 무시하고 매수세가 이 거래량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트로는 현재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 차트로 볼 게 아니고요. 현재 조금 선물, 천연가스 선물, 유가 선물 이런 에너지 선물 관련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정치 다툼으로, 외교 다툼으로 일어난 문제인 만큼 좀 정책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만큼 아무래도 정책 부분이나 외교 관련돼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면은 좀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많이 내릴 거고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가격도 정말 빠르게 내릴 거다. 올라갈 때보다 더 빠르게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좀 위험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너지 친환경으로 가자면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공급난을 계속해서 미래에도 계속 안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굉장히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다.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이 있는 테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천연가스 테마 같은 경우는 스탑을 드렸습니다. 네, 천연가스 테마는 스톱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테마 두 가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도전 백전백승 종목 공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셔서 매수가나 손절가 알아두시면 좋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한 대화 나눠가시고요. 이제는 그러면 어떤 운영 원칙으로 운영이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전 100점 백스 운용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죠.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를 하죠. 저희가 승과 패만 존재하고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전 100점 백승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6개, 5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죠. 코아스 승을 거뒀었고요. 처음에 소개해드리자마자 한 1승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코데지 컴바인, 현대해상 중에서 노랑풍선이 오늘 두 번째 승을 챙겨가고요. 코데지 컴바인, 현대해상 또 이어서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100점 백승 오늘의 종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파라다이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매일 이렇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5% 수익이 나면 한 승을 챙겨갑니다. 벌써 2개의 승이 거둬졌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좀 아깝게 오늘 승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한 종목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노랑풍선,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죠. 오늘 두 번째 승을 챙겨가는 종목이 됐습니다. 네. 노랑풍선 리뷰 좀 도와주세요. 이제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돌파 종목으로 들고 왔었죠. 돌파 종목이고 위드 코로나 관련 테마도 엮여 있어서 들고 왔었는데 오늘 조금 강하게 상승하나 싶더니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10%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쭉 밀리는 모습인데 똑같아요. 여전히 16,72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돌파 후 그냥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제일 좋은 테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안전하고 좋은 테마가 뭐냐 하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승을 챙겨갔고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도전 100점 백승 종목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이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계속해서 좀 5% 올 때마다 익절을 하면은 좋은 모습이죠. 요즘 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5% 정도에 끊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18,100원 정도가 목표가였는데 넘었다가도 금방 다시 아래로 내려오니까 지금은 조금 짧게 매매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돌파 종목이 전반적으로 더 강한 모습이에요. 네, 노란풍선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장중에는 11% 넘게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승만 챙기면 또 5% 이상까지는 굳이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노랑풍선도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 또 가지고 나오셨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다음에는요.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했던 현대해상 리뷰 좀 들어볼게요. 현대해상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 아깝게 승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쉬운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돌파 종목이죠. 돌파 종목이고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테이퍼링이 온다면은 아무래도 안전 자산 관련주로 보험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들고 왔고 차트 자체도 26,200원을 돌파해서 들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6,200원을 테스트하더니 장중에 좀 올랐어요. 한 2% 3% 가까이 오르면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성공이겠구나, 승을 챙겨가겠구나 했는데 아쉽게 못 갔죠. 아쉽게 못 갔지만 거래량을 힘을 준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26,200원을 좀 지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당장 내일 갈 수도 있고 26,200원을 하루 이틀 정도 더 테스트하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종목이다.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제가 기준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승 챙기신다면 또 다시 가지고 나올 만한 종목인가요? 이 종목도?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조금 노랑풍선이랑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과는 별개로 아직의 시장에 좀 관심도가 좀 적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올라갈 때 한 번에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급등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올라갔다 밀리는 파동이 아닌 한 번에 좀 강하게 오르는 10% 이상, 20% 이상 좀 강한 파동을 주고 큰 거래량을 터뜨리는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준다면 다시 한번 들고 올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현대해상은 지금
급등하는 날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날이 조만간 올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의 조정이고 단순 조정일 뿐이고 조정 후에는 강한 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노랑풍선은 뭐 승을 거뒀으니까 이미 제외를 시키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나 다른 종목들 중에서 지금 다시 새로 편입을 한다면 어떤 종목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노랑풍선일 것 같아요. 노랑풍선을 다시 접근해도 된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지금 이제 종료된 두 종목 중에는 코아스보다는 현재로서는 노랑풍선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 있는 종목 중에 네.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언급을 하는 날이 아닌데 제가 좀 빠르게 언급을 하자면 처음 제시했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가 아닌 지지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날 들어갈 때 봤죠. 종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종가에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 종목보다는 좀 자리를 지키는 종목들 위주로 갖고 오려고 하고요. 이 종목 역시도 코데지 컴바인 역시도 처음 제시드렸던 2,830원 부근의 지지를 이게 처음 제시했던 기준이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제가 처음에 봤던 이런 흐름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갖고 계시면 무난하게 승으로 끝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5가지의 종목 중에 현재 2개의 승을 거두고 있는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노랑풍선까지 승을 챙겨갔고요.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은 코데지 컴바인이랑 노랑풍선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종목 살펴봤는데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또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강세를 그나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노랑풍선과 같은 차트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신 건가요? 노랑풍선보다는 조금 더 차트가 아직 덜 올랐습니다.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노랑풍선은 네네. 이제 다들 알죠. 이거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가겠다 알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에 돼서야 좀 관심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오늘 차트를 보면은 중요한 자리죠. 여기도 한 16,000원, 한 16,800원 정도를 좀 잘 지키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 오늘 한 17,700원, 17,7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뚫어준 모습입니다. 돌파해준 모습인데 거래량을 적게 쓰지는 않았어요. 적게 쓰지는 않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 돌파 종목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힘을 준 돌파지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좀 확실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랑풍선과는 좀 다릅니다. 노랑풍선의 좀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저희 지금 동시호가 구간이 이미 시작이 돼서 그러면 이 파라다이스의 매수가는 어떻게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종가인 17,800원 현재 이제 종가에 형성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주문을 밀어 넣으면 또 호가가 한두 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종가로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로 매수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드리면 노랑풍선의 전 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랑풍선보다 더 큰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노랑풍선도 마찬가지고 이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은 오. 맞습니다. 중기적으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하락장에는 강한 테마가 수급을 다 가져가기 마련이지만 이제 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면은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수급을 다 나눠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렸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들로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과연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당장 10월에 만약에 반등장이 강하게 온다면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된 것 같아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관련주를 알고 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제가 완전 저점에서 17,100원인가? 이제 이 공방에서 이제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여기서 봤던 종목을 또 여기서 다시 보기에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좀 상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종목을 찾았던 것 같아요. 노랑풍선 또 좀 새로운 종목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종목 같아서 좀 새로운 종목을 찾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로 온 것 같네요. 새로운 종목을 찾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파라다이스 호텔 인천 영종도에 있는 거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네, 거기에 또 외국인들만 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또 파라다이스 이 주가에도 지금 시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이제 궁금해요. 파라다이스 그룹 같은 경우는 영종도도 그렇고 이제 부산도 그렇고 이제 워커힐도 그렇고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가 다 합니다. 파라다이스가 갖고 있는 카지노들인데 아무래도 매출의 대부분이 카지노겠죠. 카지노다 보니까 이 여행 관련주들 뭐 이런 코로나19에 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은 파라다이스였고요. 삼성을 챙겨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자세한 매수가, 그다음에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한 전략 챙겨보시면서 그때그때 또 실시간 대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함께했고요. 이어서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순서입니다. 저희 샘플러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장 시장 정리와 그다음에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너무 많이 힘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방송을 안 보시거나 계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배드 전략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금요일장까지 시장 흔들릴 것에 대비해서 현금화 20% 정도를 하라고 아침서부터 해서 저녁 방송까지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했는데 현금화 대응 20% 필요하다. 혹시나 흔들리게 되면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 20% 정도는 필요하고 그리고 20%는 20%지만 주식을 옮겨 타거나 사야 될 업종들은 소비주가 돼야 될 것이다 라면서 계속 소비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제가 이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그다음에 소비주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추석 전에서도 얘기했었고요. 8월달 9월달 계속 오면서 그 소비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반드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쪽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일단은 그렇게 됐어요. 현금화 20% 정도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 충격을 조금 상쇄시켰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주 위주로 공략을 했다면 이거는 뭐 상쇄 정도가 아니고 오늘 체감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소비주는 여행, 항공, 카지노, 백화점, 호텔, 영화, 엔터, 화장품, 음식 업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8월 달에서는 여행, 항공주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아침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카지노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영화 관련주하고 엔터 관련주 이쪽 위주로 많이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만만해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벌써 항공주하고 여행주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을 이제 쫓아갈 텐데 오늘 다행히도 쫓아가는 흐름들이 SM이 폭등에 나오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강세를 주고 뭐 등등 해서 영화 관련 최근에 쇼박스도 강세를 주고 그랬었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바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 주말에서도 뭐 타 방송, 뭐 여기저기 이제 경제 채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오늘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경제 채널에서 이제 소비주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더욱더 나올 겁니다. 일단 어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휴장이었지만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있었죠. 됐죠. 흘러갔었을 때에서 이제 미국의 머크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입원 및 사망률을 많이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임상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10월 말 전 국민이 이제 2차 접종 완료 70% 이상 될 것을 예상을 해서 11월 초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나설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소비주들이 오늘 폭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머지 종목들은 급락이 나왔어요. 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해외 시장 전날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뭐 폭락은 아니었거든요. 뭐 기술주들이 2% 빠지긴 했지만 나스닥은 1%도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유럽 시장이 폭락이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코스피는 2% 넘게 2.3%, 그다음에 코스닥은 장중에 3.6%였나요? 3.3%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오늘 장중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보고 계실 텐데 어쨌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다 급락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지수 선물도 올라오듯이 꼬랑지를 달면서 일단은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과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줄이면서 이게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고는 있는데 좀 떨어진 폭이 좀 과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주 어쨌든 간에 현금화 대응을 20% 정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정말 못 쓸 만큼 혹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3,000이 이탈된 거는 조금 오바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3,000 다시 뭐 회복하는 부분들은 뭐 이번 주에도 얼마든지 회복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3,000은. 근데 3,000을 회복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시장이 뭐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시 저점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3,000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3,000은 회복이 돼봤자 또 다시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00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3,100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일단은 3,100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2, 3일 정도의 하방 경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3,100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번 주는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락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좀 과하다는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이 빠진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그렇게 폭락하지도 않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소비주들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올라갔지만 빠진 것도 없이 오히려 올라갔지만 오히려 소비주들을 더 흔들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흔들 때마다 소비주들을 저점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상황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점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시장은 바닥은 아니에요. 다시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2, 3일 정도의 그 하방 경직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틀, 3일 정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바닥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지 만약에 유럽 시장도 이 저점이 쿡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다 빠져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저점이 깨져갖고 13,500을 깬다, 14,000을 깬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은커녕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면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현금을 써서는 안 돼요. 계속 관망이 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목을 살 수 있느냐? 소비주들은 지금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고 강한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있는 소비주들은 그래도 공략을 저점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바닥은 안 나왔지만 소비주들은 괜찮다. 그럼 다른 업종들의 다른 종목들은 그럼 언제 공략해야 되느냐? 일단 하방 경직이 먼저 나와야 되고 3,100이 안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100 안착이 안 되면 그냥 건들 생각하지 마세요. 낙폭만 줄였다가 어느 정도 자율 반등 나왔다 다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근데 소비주들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지수 안정화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이 유리할 것 같고 소비주는 제외. 그러니까 소비주들은 괜찮은데 다른 타 업종들, 뭐 건설이 됐든 철강이 됐든 조선이 됐든 뭐 IT가 됐든 제약이 됐든 지금 떨어지는 칼날처럼 돼 있고 오늘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줬지만 내일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관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은 관망이고 3,100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소비주만큼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대한항공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오늘 주가의 흐름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줬죠. 최근의 흐름들도 괜찮았는데 일단 항공주들 얘 말고는 다른 쪽들은 잘 움직였어요. 뭐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TA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중에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침에 대부분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대형주들도 뭐 6%, 8% 떨어지고 뭐 오늘 셀티리오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회원주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약세를 많이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항공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2분기에서도 그 화물수의 호조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3분기에서도 깜짝 실적을 기록할 전망을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화물 운임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물수의 호조로 인한 그다음에 그런 이제 유동성 확보 및 재무 안정성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지금 합쳐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로 작용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급이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들을 사고 있는 걸 봐보세요 한번. 제가 이거를 명란젓 차트라고 그러는데 새빨갛게 이렇게 수급이 깡패인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절대 급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얘도 그 화물 수요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버텼다면 이제는 그 여객 수요가 다시 따라와주는 그러면서 그 호재로 위로 다시 정고점을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위드 코로나 플러스 이제 실적, 3분기 실적, 그다음에 화물 수요에 대한 그 운임 가격 강세에 따른 흐름으로 조정받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야 될 종목이 이런 종목이 돼야 되지. 지금 주구장창 지금 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건들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가고 있는 수급이 이렇게 깡패처럼 강하게 돼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은 사실은 지금은 사도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이 가격보다는 좀 더 싸게 사는 게 낫겠죠. 33,000 사는 것보다는 3만 원에 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말씀드린 거지. 지금도 삼성전자 살 돈이 있으면 대한항공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인데요. 제가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를 추천을 하기는 했지만 GKL이었죠.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를 작년 바닥에서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현재도 지금 이쪽 종목을 계속 추천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에서 추천했던 종목,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이때 작년에서는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추천했었고, 올해에서는 3월달에 추천했다가 5월달, 6월달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강원랜드도 이때 당시 여기서 추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파라다이스 GK의 강원랜드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을 보면 굉장히 오늘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연기금 21만 주 외국인들 기관들 어마어마하게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국내 위드 코로나 전환과 그다음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일단 정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 11월 초에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단계 접종이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7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10월 말까지 70% 이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머크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치료 개발 중에 이제 몰누피라비드라는 치료제인데 일단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상 결과 입원과 사망률이 상당히 지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지금 긴급 사용을 신청할 예정으로 전해졌고 이게 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거나 이게 이슈가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면 이제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뭐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이제 그런 치료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약국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강원랜드는 오늘 수급만 봐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깡패죠. 이렇게 되는 애들은 정고점 돌파해서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사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장이 끝나버렸으니까 살 수는 없고 보유로서 꼭 갖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셔라. 그래서 연말 그다음에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치료제 살 수 있는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이제 종목인데요. 지난주도 한번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그리고 오늘 SM인데요. 오늘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8만 원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신고가죠.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그게 엔터주가 됐어요. 그래서 SM이 지금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매수 가격은 그 당시 이제 추천 가격대는 이제 32,500원 작년입니다. 작년 32,500원을 추천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서도 이 종목 설명을 할 때 SM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신고점을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SM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점을 갔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터주 쪽에서 얘가 갔다. 그러면 다른 JYP라든지 YG엔터라든지 그럼 얘네들은 안 갈 것이냐? 얘네들도 이제 따라갈 겁니다. 얘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역사상 신고점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한 거고, 그렇죠? 작년에 고점을 돌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JYP가 갈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SM과 더불어서 가겠죠. 그리고 SM의 자회사가 있죠. SM CNC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키스트가 있고 이 자회사들도 엔터주라서 같이 순환매 나오면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그쪽이 움직이게 되면 초록뱀, 키스트, IHQ도 움직이겠죠. 물론 이제 강한 놈들이 먼저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올 것이 확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SM은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그래서 이미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환매 상황들이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SM 145.8%가 올라갔지만 더 갈 거고 다른 애들도 쫓아갈 거다. 이 얘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시장은 별로예요. 시장은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별로 정도가 아니고 나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65점 양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별로입니다. 그러나 소비주는 괜찮죠. 그래서 70점 미를 드리는 거고요. 섹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시고요. 이쪽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소비주 쪽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SM 강원랜드 이런 종목 보니까 굉장히 수익 잘 챙기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종목별 전략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수 전문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했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